휴대전화 판매점 수십 곳이 모여있는 대구 동성로. 31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곳에 있는 한 판매점에서 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했습니다. 값이 싼 데다가 공식 보조금 외에 추가로 현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제한 때문입니다. 최저 요금을 했을 때 예를 들어 1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거의 플러스로 한 45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통신사의 보조금이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됐던 단통법 시행 초기, 이 판매점의 제한은 은밀하고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조건은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이 아닌 신규 가입이었습니다. 기기 변경보다는 신규 가입으로 해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더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데 개통한 지 5달 뒤인 지난 4월, 김 씨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 씨 이름으로 또 다른 휴대전화 2대가 개통돼 있었던 겁니다. 통신사 대리점마다 가보니까는 SK에 지금 쓰는 폰 말고 하나 더 이제 모르는 번호가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KT도 똑같이 모르는 번호가 더 개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명의도용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 이 휴대전화가 개통돼 있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개통돼 누가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휴대전화의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 김 씨에게 청구된 돈은 기기값과 통신요금 등 18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제일 비싼 요금으로 해가지고 요금이 한 8만 5천 원, 한 3달, 4달 밀리는 걸로 보이니까는 지금 80만 원, KT에서 한 10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김 씨는 뒤늦게 판매점을 찾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가 같은 피해를 당한 고객은 약 200명. 전체 피해 금액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일부 고객은 가족과 함께 가입해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5명이서 했는데, 한 개인 사람도 있고 2개인 사람도 있고 보통 한 700만 원 정도 기기값을 저희가 물려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판매점 업주는 지난 5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로 명의도용이 드러났으니 피해 보상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거라 기대했던 고객들은 또 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판매점 업주는 이른바 에이징이란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우선 고객에게 신규 가입을 유도한 뒤 새로운 휴대전화와 새로운 번호를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습니다. 고객들은 보통 기존에 쓰던 번호를 계속 사용하기 원하니까 새로운 휴대전화에 기존 번호를 옮겨줍니다. 새로 발급받은 번호는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이 남은 번호로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겁니다. 경찰은 이 업주가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작물업자 등에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남는 번호를 가번호로 합니다. 그래 이제 판매점 업주는 요 가번호를 이용해가지고 휴대폰을 처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한 대 만들고 또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면서 또 한 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게는 한 대에서 많게는 5대까지 만들었습니다. SKT와 KT 등 통신업체는 이 과정에 고객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피해 고객에게 송금했음을 알리는 문자 내용 중 명의 대여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입니다. 에이징이란 방식으로 다른 번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고객들도 알고 있었던 만큼 명의 도용이 아닌 명의 대여로 봐야 한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반발합니다. 다른 번호가 만들어진다는 설명만 듣고 동의했을 뿐 그것으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할 줄은 몰랐고 통신사 측이 언급한 금전적 이익 또한 당시 일반적이었던 보조금이라는 겁니다.
명의도용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냥 전화상으로 이 한 통만 말하고 그냥 끊어버리니까는 저희는 통신사를 믿고 이제 가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배신감이죠. 일부 고객들은 가입 서류 자체가 위조됐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이 무슨 변경서를 다 적었는데 이걸 다시 떼어보니까 핸드폰 번호란만 지워가지고 타이틀을 지어서 바꿨었어요. 그래야 개통을 했어요. 이처럼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한다고 해도 통신사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5살 박모 씨. 지난 4월 날아든 카드 고지서엔 쓰지도 않은 통신요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KT 측에서 60 얼마가 결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KT 측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60만 원 결제가 됐냐. 그러니까 뭐 제 명의로 폰이 하나 개통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통한 적도 없고 SK만 계속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알아봐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알아보니까 뭐 다른 번호로 하나가 개통되어 있었고 지금 3월 한 달 동안 상품권으로 한 55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박 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날짜는 지난 3월 2일. 신용카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개통한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신청했느냐 물어보니까 온라인으로 작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카드 번호랑 뭐 유효기간이랑 그리고 비밀번호 그냥 앞자리 2자리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냥 바로 되더라고요. 박 씨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던 적도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알려준 기억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박 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겁니다. 통신업체의 발송 내역을 추적해보니 새 휴대전화는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배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배송된 휴대전화를 누가 가져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왜 당사자인 박 씨에게는 이런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을까? 휴대전화가 개통되기 사흘 전인 지난 2월 27일 누군가 SKT에 전화를 걸어 박 씨를 사칭하며 불필요한 광고 문자, 즉 스팸 메시지 차단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승인, 가입 또는 인증과 같은 단어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KT는 생년월일만 확인한 뒤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개통이 되고 나서 원래 개통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와야 되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스팸 필터링 안에 스팸 문자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되는 문자 메시지까지 막아놓을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명의도용을 계획한 정황이 뚜렷해 보이지만 통신사 측은 박 씨의 명의도용 신고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KT의 명의도용 관련 안내 문서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인증을 거쳐 개통한 경우엔 명의도용 신고 접수가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명의도용 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 건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능적인 경우를 빼고는 명의도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 기기값과 사용한 적 없는 상품권 대금까지 모두 150만 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이가 없죠.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거의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임신 중이긴 한데 좀 계속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죠.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13년 이동통신 3사에서만 2만 건을 넘었습니다. 과거 노숙인으로부터 이름을 빌리거나 대출을 미끼로 명의도용이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최근엔 개인정보를 빼내 직접 명의도용 휴대전화를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휴대전화 가운데 상당수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팔려나가 범죄에 악용된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100% 범죄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진짜 범죄자들 하면 이거 쓸 이유가 없죠. 3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본인이 정지를 걸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금전적인 피해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27살 최모 씨는 지난 2월 부산의 한 경찰서로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중고거래 사기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이트 거기서 제가 비닐하우스 그 철근을 뭐 판다고 해놓고 이제 그걸 안 주고 이제 그런 사기를 쳤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대요. 누군가 인터넷으로 최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에 이용한 겁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가 5대나 있었습니다. 이게 12월 1일 날 개통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한두 개, 막 3개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5개가 있다고 하면서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남양주, 인천 등 전국 각지의 경찰서 7곳으로부터 출석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인터넷 사기와 사문서 위조, 보이스피싱의 조건 만남까지 혐의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출석 요구와 전화 문의에 최 씨는 결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야 되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가장 커요. 그래서 밥 먹다 토한 적도 있고 네, 좀 그게 가장 크고 발로 제가 다 뛰어야 되니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을 겪은 뒤 인천에 살던 최 씨는 경기도 여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또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을까봐 개명 신청까지 했습니다. 제 정보가 유출이 되니까 진절머리 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설치 안 했고 TV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냥 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걸 진짜 지금 최소화하고 있어요. 범죄와 연결되고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통신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현재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특정 개인을 완벽하게 특정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더 명확히 하고 조금 더 정확히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